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잠적한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의자죠. 이은혜와 조연수 두 사람이 잠적 124일, 공개 수배 17일 만인 이틀 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자, 검찰은 오늘 오전에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이은혜와 조연수,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유족께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조연수와 공모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저에게 할 말 없습니까? 두 사람의 검거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검거 2, 3일 전 두 사람이 은신 중이었던 오피스텔을 특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단지가 큰 탓에 정확한 동과 호수까지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때 경찰에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이은혜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의 아버지를 통해 오피스텔 동호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은혜 아버지를 통해서 이은혜의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은혜의 아버지가 딸의 도피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자, 이렇다면 여태까지 이 언론에 자주 노출돼 왔던 이은혜의 아버지, 결국 딸의 도피를 도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처벌받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네. 은닉시킨 경우에는 처벌하는 형사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친족이나 아니면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이 아하.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도피를 범죄로 인해서 하는 경우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가 그 관련 입법에도 녹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은혜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또 협조를 했고 관련 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검거되기 몇 시간 전에 이은혜가 아버지를 만나기로 약속했었다라는 사실이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했었거든요. 네, 그 검거 당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그 이은혜가 아무래도 이제 검거망도 이렇게 좀 좁혀오고 네. 뭐 공개 수배도 되고 이러니까 좀 아버지에게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한 12시 정도에 모처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었고, 또 한 가지 방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가 이 만나기로 한 사실을 또 경찰에도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과 아버지가 함께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는데 이은혜 씨는 결국 거기에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은혜 조연수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되자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그 인근 주민들이었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현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관객들 보러 살아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주 이렇게 나오기 좀 불편하니까 보루로 현금을 이렇게 사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 행방이 묘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했어요. 밀항을 했을 것이다. 산골 깊숙이 숨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의외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런 의심도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감쪽같이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도와준 제3의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줄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하. 뭐냐면 지금 숨어서 무려 한 4개월 정도를 은닉해 있던 그 오피스텔,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봤더니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네.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하. 당연하게도 이은혜와 조연수가 당사자로 전면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준 이 사람이 누굴 것이냐. 네. 아무래도 이 은닉하는 데 있어서 조력을 한 제3자가 아니겠느냐라는 네. 부분이 있고,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경찰이 조력을 한 사람을 인신을 확보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수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도피를 돕는 사람까지 있었다면 굉장히 철저하게 도피를 계획하고 준비한 셈 아니에요? 그랬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전에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범죄에 관련해서도 이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아하. 부분까지도 이 수사는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사람의 도피 행각이 아주 치밀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경찰은 검거 2, 3일 전에 이은혜와 조연수가 은신해 있었던 이 오피스텔을 특정을 했는데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을 특정하는 과정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 수배된 이후에 여행을 다녀온 곳 때문에 꼬리를 잡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달 30일에 네. 공개 수배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뭐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해놨었나 봐요. 뭐 또 이렇게 지인들과의 약속은 잘 지킨 사람들인지 저도 네.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좀 꼬리가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행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비상 계단을 이용하고 또 공실이 많은 오피스텔을 숙소로 정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뭐 결정적으로 지인들과 외부에 뭐 여행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 해당 오피스텔이 특정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지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고 온 국민들이 이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 여행을 같이 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아, 그럼요. 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갔다 온 사람들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글쎄요. 무슨 배짱이었을지 네.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잠적 넉 달 만에 검거되자 피해자의 누나가 어제 새벽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동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던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피해자의 누나는 2020년 초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은혜가 보인 행태를 추가로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그 해당 용소계곡에서 사고가 있었고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아무래도 이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보험회사로부터 보류가 됩니다. 그러자 이은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를테면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를 적극적으로 한달지 또 하나는 이 사망하신 피해자분의 누나를 찾아가서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범죄의 피해자가 된 동생을 돈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 것만 해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상황인데 돈을 위해서 뻔뻔스럽게 도움까지 요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분의 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은혜와 조연수가 공개 수배 17일 만에 검거됐던 날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제기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시점을 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왜 이 시기에 저 피의자가 잡혔느냐라고 말을 해서 글쎄요, 지금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숨진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식의 비유나 의심, 추측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유, 너무나 부적절한 일이죠.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면 간혹 너무 지나친 음모론에 휩싸여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나서도 꽤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어렵사리 범인을 잡은 그런 사건입니다. 범인을 잡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노고를 칭찬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이제 왜 이 사건이 드러났냐. 아니 지금 잡혔으니까 이 사건이 드러난 거죠.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과 특히 희생을 당하신 우리 분들께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씀인지 도저히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